네, 안녕하세요. 고급 양자화학 10번째 10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책에서 총 4단원이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9단원, 그 다음 주 10, 11, 12 하고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처럼 1주는 복습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의 모델, 그러니까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을,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나마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왜 노란색일까요 이게? 9장 다전자 원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전자가 하나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된 이 헬륨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푸는지 다전자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가장 간단한 모델 시스템인 헬륨 원자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9.1절 먼저 이제 원자 단위라고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헬륨 원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써보면 H바 제곱 델1 제곱에 두 번째 전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와 원자 핵과의 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간의 반발력,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량이나 자주 등장하는 H파 같은 것들을 매번 쓰는 게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너무 귀찮으니까 물리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원자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경우에는 이제 보어 반지름 A0를 새로운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값이 전자 질량의 전하량의 4제곱에 4파이 입실론 제로 H파이 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길이가 1이라고 하면은 원자 단위에서 그것은 바로 1A0, 즉 0.529 앵스트롬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경우에는 하트리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16파이 제곱 입실론 제곱 H바 제곱분의 ME 이 4제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트리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하트리라고 하면은 627.5095 kcal/몰이 되죠. 이외에도 뭐 질량은 이제 1kg 단위가 아니라 전자 한 개의 질량을 1로 보게 되고, 각 운동 양은 H바를, 전하량은 E- 그 다음에 투과도는
4파이 입실론 제로를 전부 다 기본 유닛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면은 헬륨 원자의 해밀토니안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다시 써보면 그냥 2분의 1의 델 스퀘어, 2분의 1의 델 스퀘어, 4파이 입실론이 1이고 전하량이 1이기 때문에 R1분의 2, 그 다음 R2분의 2 더하기 R1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원자 단위로 아토믹 유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9.2절 섭동론과 그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거랑 변분법,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한 계산이 헬륨 원자의 에너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섭동론을 그냥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 결과를 보면은 섭동론을 적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1차 보정까지만 포함을 시키면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z 스퀘어에 8분의 5z를 더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헬륨 원자의 경우에 z가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750 하트리 단위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실험치가 마이너스 2.9033 하트리이기 때문에 1차 오더에서만,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에서만 보정을 넣어도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대략 오차가 한 8% 정도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2차, 3차로 올려가지고 여러 차수, 멀티플 오더로 보정을 해주면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g 스퀘어에 8분의 5z에 15766 더하기 z분의 0.0087, 그 다음에 z 스퀘어에 0.000889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9037 하트리로 수렴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실험 값이랑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섭동론 말고 변분법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변분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제타 하나만 있는 경우에 에너지가 제타에 대해서 표현이 되게 될 거고, 식을 유도해보면 제타 스퀘어 분의 8분의 27 제타가 됩니다. 그 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제 변분 변수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안 해도 되죠. 그 dEd제타가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제타가 16분의 27이 되고, 그때의 에너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2.84766 하트리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뭐 실험치랑 상당 부분 잘 맞죠, 그죠? 실험치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잘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차의 상대적인 퍼센트 값은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트리라고 하는 단위가 1 하트리가 627.5095 kcal/몰이라는
굉장히 큰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의 작은 오차는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kcal/몰 단위로 바꿔보면 굉장히 큰 에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 양이온의 에너지에서 헬륨 원자의 에너지를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섭동론 First Order Perturbation Theory를 적용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대략 1968kJ/몰이고, Variational Principle 변분법을 적용했을 때 2226kJ/몰이고, 실험값은 2373kJ/몰이 되죠. 그래서 이 변분법으로 예측한 이온화 에너지가 실험값이랑 상당히 퍼센테이지 오차는 적지만 한 6%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절대값 오차를 계산해 보면은 절대 오차가 대략 한 150kJ/몰이 되죠. 이 150kJ/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에러냐면은, 이게 대략 화학 결합의 세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오차죠. 결합이 있냐 없냐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크기이기 때문에 화학자들은 뭔가 오차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처음에 사용을 했던 시도 함수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시도 함수가 첫 번째 전자를 묘사하는 R1이랑 두 번째 전자의 위치를 묘사하는 R2가 있을 때 정규화 상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익스포넨셜의 제타의 R1 더하기 R2 이렇게 표현하였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가 같은 제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제타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유효 핵전화 Z, EFF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이 담보하고 있는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가 같은 유효 핵전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된 것이 서로 다른 핵전하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변분 변수의 개수를 한 개에서 제타1이랑 제타2 두 개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R1, R2를 쓸 때 어떤 적당한 정규화 상수 n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타1의 R1, 그 다음에 제타2의 R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1번 전자랑 2번 전자가 사실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 제타2의 R1, 제타1의 R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변분법을 따라서 미니멈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2.87566 하트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값이랑 비교했을 때 참고로 여기 적어보면 마이너스 2.84766 정도였으니까 한 0.03 하트리 정도 내려간 거죠.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발전이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도했던 요 시도 함수가 그 전에 시도했던 함수보다 더 나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제 현상을 더 잘 묘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도를 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항상 전자가 1s 궤도에만 머물러 있다, 주로 머물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전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1s 오비탈이 존재를 하겠지만, 꼭 그렇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1s 오비탈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1s와 2s의 오비탈을 묘사하는 함수를 같이 써줄 거예요. 절대로 2s에 전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2s를 묘사하는 오비탈을 같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꾸밀 거냐 하면은,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전자를 묘사하는 함수와 두 번째 전자를 묘사하는 함수를 써주는데, 이 함수를 어떤 적당한 정규와 상수의 요 형태와 ZR 나누기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요게 1s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요게 2s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첫 번째 전자가 1s와 2s의 합으로 나타나는 파동함수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 전자 역시 이거와 똑같은 파동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이 변분 상수와 제타를 동시에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미니마이즈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슬레이터라는 교수님께서 슬레이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셨죠. 해가지고 주양자수 n, 방위 양자수, 그러니까 가군동량 양자수 l,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ml, 이렇게 해서 오비탈 그냥 함수를 쓰는데,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정규와 상수에다가 폴리노미얼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마지막으로 각도에 관련된 하모닉 스페리칼이라고 부르는 구면조화 함수, 이렇게 나타난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이 두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폴리노미얼 파트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색깔을 같이 갈까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 두 개의 곱은 뭐 적당히 이런 식의 녹색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개수를 여러 개 포함을 시키면은 특별하게 뭐 물리적 의미를 막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뭐 핵전하는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Z1, Z2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좀 기계적으로 이 함수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제타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높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레이터 오비탈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그때 컨비네이션 하는 재료의 개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점점 더 좋은 에너지 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낮은 에너지가 되겠죠. 변분법 원리 안에서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실제 값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슬레이트 오비탈의 개수를 늘려가다 보면은 무작정 에너지가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렴했을 때의 값을 우리가 이제 한 개 에너지를 우리가 하트리 폭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하트리 폭 안에서는 즉 전자의 반발을 평균적으로 처리하죠.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그 방법론 안에서는 아무리 오비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나타내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뭐 더블 제타니 혹은 뭐 트리플 제타니 하는 이제 베이시스 할 때 베이시스 셋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헬륨의 1s 오비탈을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슬레이터 오비탈을 제타 값을 1. 특정 값 뭐 이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제타 값이 서로 다른 그 제타 값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슬레이터 오비탈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블 제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오비탈을 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도를, 그러니까 핵전하 그 서로 다른 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핵전하의 자유도를 두 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는 계속 R1, R2, 즉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전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두 번째 전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힐러라스라고 하시는 힐러라스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또 하나의 변수로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 이거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파동함수 자체를 R1 이제 헬륨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제타 1의 R1, 제타 2의 R2,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알려져 있기로 그 전자 간의 거리를 직접 포함하기 때문에 explicit correlation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거 계산화학 패키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분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트라이얼 펑션을 찾고 그 트라이얼 펑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에너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잘 선택된 여러분이 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그 파동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하트리폭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9.3절
하트리포 방정식은 자체 일관성 과정으로 푼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self consistent field method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트리폭은 HF라고 줄여 쓰고 자체 일관성 장 self consistent field의 경우에는 SCF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헬륨 원자의 파동 함수는 R1, R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1s에 들어있는 첫 번째 전자를 묘사하는 파동 함수와 또 1s에 들어있는 또 다른 전자 2번 전자 파동 함수의 곱으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두 번째 전자 2번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해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확률 분포를 전자 2의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2번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요 값에 비례하죠, 그죠? 그러니까 푸사이 죄송합니다. 요 공간 요소를 곱해줘야 되니까 푸사이 1s r2의 제곱에 dr에 비례하게 되죠. 그럼 그 적분값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때 검은색으로 합시다. 원자 핵이 가운데 있을 때 2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가 한 점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률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확률로 2번 전자를 표현을 한 다음에 1번 전자가 이 2번 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쿨론 포텐셜을 생각을 해보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 뭐 요렇게 했었죠. 지금 근데 이 두 번째 전자를 점전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번 전자와 2번 전자 사이의 거리를 R12라고 하고 푸사이 1s R2의 제곱에 dR2 여기 R2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쓰는 형태는 R1,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번 전자가 첫 번째 전자가 두 번째 전자가 만든 요런 확률 분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헬륨 원자의 해밀토니안을 어떤 식으로 분해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헬륨 양이온의 전자 첫 번째 전자, 헬륨 양이온의 두 번째 전자가 각각 들어있는 거에다가 전자간 반발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전자가, 근데 요게 사실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1번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는 전자간 반발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1번 전자가 느끼는 유효한 해밀토니안, 즉
2번 전자가 만들어내는 이 전자 구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1번 전자가 2번 전자가 만들어내는 이런 전자 구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식에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한 첫 번째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 포텐셜을 포함을 시켜줄 거예요. R1이겠죠. 이 식이 그냥 요 뒷부분 마지막에 더해주는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번 전자가 1번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2번 전자를 딱 여기 있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 대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1번 전자랑 그러니까 상호작용 시키는 게 아니라 2번 전자가 쭉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퍼져 있는 전자 구름과 1번 전자가 상호작용을 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리폭 방법을 평균장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계산학 들으신 분들은 조금 요 의미를 더 빠르게 캐치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결국에는 저런 유효 해밀토니안을 사용을 하면은 첫 번째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번 전자가 1s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또 역시 사실은 똑같은 형태로 2번 전자가 1번 전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전자 구름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헬륨 원자의 토탈 에너지는 첫 번째 전자와 두 번째 전자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파동함수,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동함수를 어떤 식으로 쓰려고 했냐 하면은 그냥 1s의 R1, 1s의 R2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은 R1, R2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1의 스타의 R1, 스타의 R2,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부사의 1s R1, 부사의 1s R2 이렇게 되겠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해밀토니안은 많이 써봐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도 아마 술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숙제로 제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도 아마 계산학 시간에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걸 했었는데, 요거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다 계산을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I1S라고 하는 것은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R 했을 때 사이 1s 스타의 RJ, 그 다음에 2분의 1 델타 J 제곱에 RJ 분의
어, 헬륨 아톰이니까 Z가 곧 2가 되니까 그냥 2라고 씁시다. 이렇게 되겠죠. J가 1일 때랑 2일 때 모두 다 어차피 1s라는 오비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1번 전자든 2번 전자든. 그래서 1 일렉트론 오퍼레이터 값이 이렇게 될 거고, 2 일렉트론 오퍼레이터 값 J1s 1s라고 하는 것은 이중 적분의 dr1 dr2 부사의 1s 스타의 r1 부사의 1s 스타의 r2 r12분의 1에 부사의 1s r1 부사의 1s r2. 결국 이거를 다시 식을 써보면은 r12분의 부사의 1s 제곱에 좀 정확하게 씁시다. 부사의 1s에 r1의 제곱에 부사의 1s r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생긴 꼴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쿨롬 포텐셜 4파이 입실론 떼버리고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번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자 밀도와 2번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자 밀도 사이에 반발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J를 쿨롬 적분, 쿨롬 인테그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륨에 대해서 헬륨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해서 과제함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 1번 전자의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에다가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얘를 풀려고 하면은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알려고 하면은 일단은 얘를 알아야지 문제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여기까지는 뭐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를 풀려고 보니까 푸사의 R2 2번 전자가 어떤 파동함수로 나타내지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답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뭐 계산학 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푸사의 1s r1과 푸사의 1s r2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학 프로그램에서 이니셜 게스라고 부르는 요거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V1 EFF랑 V2 EFF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포텐셜을 알게 되니까 요 위에 문제 요거를 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EFF R1 부사의 1s R1에 epsilon 1 요거를 풉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 세트로 돼 있는 푸사이 2의 EFF의 R2 2겠죠. 요거를 풀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은 아이겐밸류를 알 수 있고 파동함수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만든 거를 가지고 다시 VEFF를 만들어서 문제 풀고 답 찾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더 이상 잘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최종 산출물로 마지막에 입실론과 우리가 그러니까 수렴된 값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에너지를 하트리폭 에너지를 요 의미는 요 뒤에 가서 살펴보고, 요때 수렴된 오비탈을 우리가 하트리폭 오비탈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전에 계산학 시간에 카노니칼 오비탈이라고도 불렀죠. 카노니칼 이라고 불렀던 오비탈이 전부 요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입실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실론의 의미. 입실론이 등장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H1, EFF, R1. 뭐 요런 식이었는데, 얘가 오른쪽에 남아 있으니까 얘를 남기려면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푸사이 1s 스타를 곱해준 다음에 적분을 해줘 버리면 되죠. 적분을 해주면 얘는 상순위가 빠져나오고 남은 것들이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값은 푸사이 1s 스타 R1에 H1 EFF에 R1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게 다시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네. R1분의 2에 이렇게 되니까 요 1일렉트론 파트와 2일렉트론 파트가 있어가지고 정리하면은 I1s 더하기 J1s 1s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받으려지시는 분은 숙제 문제, 방금 전전 페이지에 했던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결국에 이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는 1번 전자가 가지는 그 오비탈에 1s라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안정화되는 정도와 그 1번 전자가 이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 다른 전자들, 여기서는 2번 전자가 되겠죠. 들어있는 또 다른 2번 전자와의 상호 반발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그리고 1번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와 2번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를 더하면은 토탈 에너지가 되겠다, 이 헬륨 원자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더하면은 요게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도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토탈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I1s 그 다음 J1s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오비탈 에너지를 단순하게 모든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 토탈 에너지와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식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입실론 1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에너지 E에서 I1s를 하나 빼준 것이랑 같은데, 이 I1s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헬륨 양이온과 그냥 헬륨 양이온이 있을 때의 에너지가 되죠. 맞나요? 요 파트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 파트의 에너지는 E+가 들어있고 주변에 전자 한 개가 있는 시스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토탈 에너지는 헬륨 전체의 에너지가 되니까, 그럼 헬륨의 에너지 빼기 헬륨 양이온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이온화 포텐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와 마이너스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학 시간에 봤던 쿠프만스 시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는 물리적 의미를 찾자면은 그 오비탈에 속해 있는 전자를 이온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다. 즉 여기가 자유전자가 되는 0되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입실론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실론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항상 0보다 작을 거고, 그래서 이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니까 결국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IP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트리폭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겐밸류는 오비탈 에너지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파동함수는 하트리폭 오비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 상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코릴레이션 에너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하트리폭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즉각 인스턴테이니어스하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버리지 방법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어떤 실제 참값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자들이 막 실제로 상호작용을 해서 순간순간 모양이 변할 때의 에너지와 하트리폭 에너지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전자의 상관 에너지, 코릴레이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값이 정말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헬륨 아톰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헬륨 아톰에 그 전자가 두 개 있는 시스템의 코릴레이션 에너지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에너지가 2.9037 정도가 되고, 하트리폭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게 2.8617 하트리 정도 되니까, 이게 대략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면 110kJ/mol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트리폭 이론이 생각보다 정확하다. 왜냐하면 그 토탈 에너지의 한 99%는 하트리폭 에너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의 움직임을 1번 전자, 2번 전자 상호작용, 얘가 조금 움직였을 때 계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쭉 먼저 만들어 놓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시킨 값이 99%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맞는 거죠. 거기에서 놀랐고, 문제는 1%의 오차라고 했는데 이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차가 너무 절대 화학으로 해석했을 때 너무 큰 값을 가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랍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러면은 파동함수가 어떤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파동함수는 9.4절 파동함수는 전자 간의 교환에 있어서
반대칭성, 즉 엔티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스핀 오비탈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별거 대단한 건 아니고 오비탈에다가 이제 스핀을 같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문자 p사이 xy z 시그마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더 추가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스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상의 파동함수를 p사이 xy g로 나타낸 다음에 이게 알파 스핀이냐 아니면은 베타 스핀이냐를 가지고, 이거 다 시그마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를 나타낼 때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m sub s 이렇게 4개의 양자수를 쓰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1, 0, 0, 2분의 1.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양자수가 1인 s 오비탈이 알파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p사이 1s 위치에 대한 정보 곱하기 알파 스핀, 그 다음에 p사이 1, 0, 0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가 될까요? p사이 1s 위치에 대한 파동함수는 똑같죠. 거기에 이 ms 값 때문에 베타 스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상의 파동함수와 스핀은 각각 올소노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요거 자체가 델타 ij라는 크로네클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핀의 경우에도 요것을 우리가 델타 ij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핀 오비탈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비탈에다가 스핀 노테이션을 같이 써준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사실 계산학 때 했던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거라서 조금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전자를 교환한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봅시다. 전자를 교환하면은 반대칭성 안타이 시메트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헬륨 원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헬륨 원자를 묘사하는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1s 오비탈에. 그래서 우리가 1s 알파가 1번 전자고 1s 베타가 2번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처럼 쓸지, 아니면은 이게 2번 1번이라서 1s 알파 2 1s 베타가 1인지 사실 구별할 수가 없죠. 그죠? 전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는 구별 불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학적으로는 반드시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을 한 것이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선형 조합을 할 때 우리가 플러스 조합이 있을 거고, 그죠? 요 얘랑 얘를 더한 게 있을 거고, 써봅시다. 그래서 1s 알파 1, 1s 베타 2와 1s 알파 2,
1s 베타 1을 더한 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조합이 또 있겠죠. 1s 알파 1 빼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 마이너스 조합만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이너스 조합에서 우리가 1번 전자와 2번 전자의 인덱스를 바꿔주면은 1s 알파 2 1s 그러니까 지금 1, 2로 돼 있던 거를 2,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1s 알파 1 1s 베타 2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푸사이 1, 2와 같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푸사이 마이너스 1, 2.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은 전자의 인덱스 1과 2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자를 교환했을 때, 즉 전자의 인덱스를 교환하면은 파동함수는 웨이브 펑션은 마이너스 안타이 시메트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반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특징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반대칭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파동함수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건가? 지금 우리가 그 헬륨에 대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건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안돼 있냐면은 엔티 시메트릭한 캐릭터를 만족시키는 파동 함수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두 개 있는 시스템에서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 하면 1, 2는 1s 알파 1, 1s 베타 2 빼기 1s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A 뭐 답을 알고 쓰는 거긴 한데 A, B, C, D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행렬식의 모양이랑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1s 알파 1, 1s 알파 2, 1s 베타 1, 1s 베타 2. 그래서 같은 오비탈을 가로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전자를 이렇게 세로로 배열을 한 오비탈 모양 죄송합니다. 그 행렬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행렬식의 모양이 나와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반대칭성을 항상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존 슬레이터가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n개의 전자를 n개의 오비탈에다가 배열하는 파동함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 가로로는 전부 같은 오비탈 psi 1, psi 1, psi 1을 쭉 써주시고 1번, 2번, n번 전자 또 가로로 쭉 같은 오비탈을 써주시고 1, 2, n번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n번째 오비탈이 이렇게 쭉 나올 거고 1번, 2번, n번 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의 시스템 n개의 전자를 n개 오비탈에 배치할 수 있는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다루게 될 마지막 내용은 9.6절. 그 하트리폭 방법에서는 우리가 반대칭 파동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타이 시메트릭한 파동함수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n개의 오비탈이 전부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총 전자는 2n개의 전자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밀토니안을 일반적으로 써보면은 J는 1에서 2n까지 델 스퀘어 J, 그 다음에 J는 1에서 2n까지 그 원자 핵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IJ 더블 서메이션이죠. 그 시그마 기호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RIJ 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앞부분이 1 일렉트론 파트, 요 뒤에 부분이 2 일렉트론 파트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파동 함수는 전자가 총 2n개 있으니까 루트 2n 팩토리얼 분의 1에 psi 1 알파, 그 다음에 psi 1 베타의 1, psi 2 알파의 1, psi 2 베타의 1, 이런 식으로 쭉 채워 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채워 나가가지고 토탈 에너지 식을 써보면은 이게 2배의 J는 1에서 n까지 IJ가 되고, 그 다음에 더블 서메이션 IJ를 n까지 했을 때 2배의 JIJ 빼기 KI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J라는 인덱스가 전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2n까지 돌아가죠. 근데 밑에 보면은 J가 n까지 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오비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차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알파 오비탈이든 베타 오비탈이든 사실 같은 오비탈을 점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텀들을 한번 써보면은 1 일렉트론 텀은 많이 써봐가지고 이제 아실 거예요. psi j 스타의 H 오퍼레이터 psi j 1 일렉트론 그 키네틱 에너지랑 요 파트죠. 그 다음에 JIJ의 경우에는 R1, R2 이중 적분을 들어가고 psi I 스타의 R1, psi J 스타의 R2, R1 2분의 1이고 psi I의 R1, psi J의 R2. 그러니까 I랑 J라는 오비탈에 1번, 2번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요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곱하기 하면은 뭐가 되죠 이게? psi I 스퀘어가 되고, 요렇게 만나면 psi J 스퀘어가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게
쿨롬 적분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계산학 때 해봤을 거예요, 맞죠? 계산학 때 했었는데 KIJ라고 하는 걸 써보면은 DR1, DR2에서 부사의 I 스타 R1, J 스타 R2, R1 2분의 1에 부사의 I에 바뀌어요. 이번에는 R1이 아니라 R2가 들어있고 부사의 J에 R1이 I에 있다가 1번 전자가 I에 있다가 J에 있는 거, 2번 전자가 J에 있다가 I에 있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이거를 exchange 인테그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쿨롬 인테그럴의 경우에는 스핀에 관계없이 그냥 전자가 있으면 모두 상호작용을 하는데 반해서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의 경우에는 스핀이 같은 것들끼리만 작동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요 식을 한번 써보시면 직접 알게 될 거예요. 요 식을 직접 써보면은 여기는 지금 스핀이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 밑에는 스핀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 이유는 스핀은 전부 다 이미 적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 계산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psi 1 알파 1, 그 다음에 psi 1 베타 2, R1 2분의 1 스타 psi 1 알파 1, psi 1 베타 2 이렇게 하면은 얘들은 1번 전자가 그 쿨롬 적분안에서는 같은 전자는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공간 함수 오비탈과 스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요 알파 곱해서 적분하면 1로 약분되죠. 베타 곱해서 적분하면 1로 약분되죠. 같은 것들 오비탈 두 개를 곱해서 전자 밀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의 스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 사이에도 작용하고 알파 베타 사이, 그 다음에 베타 알파 사이, 베타 사이, 어디에든지 간에 전자가 있기만 하면 쿨롬 인테그럴은 존재하는 것에 반해서 지금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1번 전자가 I에 첫 번째 I에 들어있다가 두 번째는 J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푸사의 1s 알파 1, 푸사의 1s 베타 2 이렇게 해버리면 R1 2분의 1에 푸사의 1s 그 다음 베타에 아닙니다, 알파죠. 알파에 2번이 들어있고 푸사의 1s 베타에 1번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1번 전자끼리 적분을 해버리면은 공간상의 파동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버려서 스핀 때문에 그냥 0이 돼버려요. 이처럼 스핀이 다른 것들을 해버리면. 그래서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이 같은 애들 사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를 거의 안 풀어보고 있는데 예제를 하나만 풀어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륨 아톰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전자 두 개가 1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원 일렉트론 텀이 두 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 일렉트론 텀을 생각해보면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 사이에 반발력 J 1s 밖에 없겠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륨 아톰의 들뜬 상태, 예를 들어서 뭐 1s에 전자가 하나 있고 베타 스핀이 2s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원 일렉트론 텀부터 생각해 보면 I 1s 여기 하나 들어있죠. 더하기 I 2s. 그 다음에 또 알파 베타 스핀이니까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은 없겠지만 쿨롬 인테그럴은 1s 2s 사이에 쿨롬 반발력이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헬륨에 들뜬 상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I1s, I2s까지 똑같고 전자가 있으니까 J1s, 2s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뭐가 추가적으로 생기냐면 둘 다 알파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인테그럴 1s, 2s가 발생해가지고 이만큼 더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트리폭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도된 이런 식들, 원 일렉트론 텀과 투 일렉트론 텀을 가지고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들을 가지고 다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토탈 에너지를 유출을 해보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 사실 내용들이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자체는 스펙트럼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9- 연습 문제는 9-17번이랑 9-28번 이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41번 문제를 한번 컴퓨터 뭐 파이썬이나 뭐 매스매티카 같은 것들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들은 10장, 11장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